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김봉석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전직 세무 공무원 하다가 개업세무사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10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취미가 경제 공부방이라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들은 세무사이기도 한 거지만 사실 경제 공부방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생애 주기율표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을 지나서 공무원이나 전문직, 각자 근로자를 통해서 건물주나 연금 수령자가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문직이란 해서 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그리고 전문직과 하면 8대 전문직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변리사, 변호사 이런 8가지가 있고요. 이 외에 왜 의사, 한의사, 약사가 빠져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추정컨대 의사나 약사, 한의사들은 그 대학교를 간과 동시에 직업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리사나 변호사, 세무사 저 같은 직업들은 어느 대학교 그 과를 간다고 해서 직업이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8대 전문직과 의사, 한의사, 약사를 따로 떼어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손해사정이나 공익중개사들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고 전문직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구조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면 그 수입이 들쭉날쭉 하신 분도 있고 쭉 평준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들 모두가 수입이 같습니다. 같은데 가장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일정하게 쭉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거나 소득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은 균등한 게 좋잖아요. 그리고 항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진폭이 낮아야 좋거든요. 그리고 또는 비수기라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진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성수기 때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모든 사업마다 또 전문직 안에서도 이런 수입의 분포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매출 대상자도 한 번 받는 금액이 고액이나 소액이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발생 빈도도 다수와 소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건 저희가 고액 다수를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액 곱하기 소수이거나 소액 곱하기 다수이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곱하기 다수는 그러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액 다수로 바뀌겠죠. 그 소액 소수는 당연히 수입이 안 되니 망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고요. 업종 포트폴리오도 한번 봤는데 크게 우리나라 수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출에 포함되어 있느냐 내수냐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각자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이 건설업이나 반도체나 이런 걸로 나눠 있을 거고요. 업종도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있겠죠. 중개사들은 어떤 업종에 포함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내수고 건설업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법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수 산업이고 건설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이 좋아야 그분들도 좀 유리한 거예요. 대상자 소득 분포도인데요. 누구에나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부유층이나 이렇게 그 경제층에 따라서 대상자가 나눌 수도 있고요.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분들, 특정 소수에게나 할 수 있는 분들 이것도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제의 먹이사슬 표현을 좀 세게 놓긴 했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굳이 신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 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협력 관계가 있는데 주로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도움을 받느냐 이게 산업 간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차마 전문직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해놓지는 않았고요. 이게 중개사 분들이 인테리어나 입주 청소하신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는 것 자체가 약간 가압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안에서도 나름대로 누가 누구에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현한 거고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세무사는 주로 어떤 쪽일까요? 저는 주로 부탁을 받는 쪽입니다. 누군가를 소개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거는 뭐, 객관적인 내용은 아니고 주관적인 거지만 한번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희로애락이 있는데 특별히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이왕이면 사람이 좀 더 즐겁고 기쁜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분들이 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인 전문직들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판사나 의사들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AI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손으로 하기보다는 다 첨단 정밀 기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판사도 이미 연구를 시작했어요. AI로 대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 신문 많이 보면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굉장히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50% 이상이 판결이 좀 잘못됐다 또는 AI가 하면 좀 더 공정하겠다라는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몇 년 전에 이미 나왔던 앱인데 변호사가 만든 온라인 부동산 앱 변호사들이 이미 중개사 잡으려고 앱 출시했죠. 그러면 변호사는 어떠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건 진단 로톡. 그래서 이게 로톡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변호사들이 저가 수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뉴스예요. 21년 8월 4일이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건데 로톡 변호사 징계 시행 앞두고 써 있잖아요. 변호사 자체적으로 법률 개정해서 로톡이나 이런 곳에다 못 올리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뿐만 아니고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세무사도 세무통으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금액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추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판단해야 돼야지 무조건 이걸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나온 건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는 지금 전문직이 S라고 딱 찍혀서 나오는데 저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가인 줄 알았으나 전문직에 대부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을 보시면 산술급수적 수익, 노동시간의 제한적 대가로 써 있잖아요. 전문직들이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일을 해야 24시간 중에 자기가 그 노동시간을 얼마나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하급수적인 게 좋겠죠. 단지 초반에 힘들었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박진영이 처음에는 노동수입 가수였겠죠. 그러나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진영은 노동수입가였으나 지금 사업가, 투자가로 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진화 발전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수입인데요. 사실 정답은 없는데 모든 사업을 전문직 시작하신 분들이 수입이 바로 높게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가신 분도 있고 정년이 정해져 법적 정년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나이들이 있죠. 아무래도 의사나 이런 분들이 정년이 좀 더 짧고요. 다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정년이 높긴 하는데 여기 보면 직업사에서 끝까지 계속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제가 45까지 썼지만 사실은 50년, 60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업종이 있으면 여기에 더 종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차별 수입이 쭉 이렇게 올라갈 텐데요. 짬밥 차면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올라갈 텐데 이왕이면 좀 늦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세무사들이 사실 이렇게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유산화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세무사도 하고 있지만 유산화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산술급 쪽으로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세무사는 어쨌건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승하는 폭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요 상승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유산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TA가 세무사예요. 그리고 지금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산화도 BC 1, 2, 3 이렇게 있거든요.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유산화만 협력이고 나머지 모든 전문직이나 사회 경제 구조상 전부 다 경쟁 구조입니다. 아까 박진영이 처음엔 자기가 가수였잖아요. 그러다 기획사를 설립을 했잖아요. 자기 기획사 밑에 싸이나 B가 있었어요. 이 B들도 처음에는 박진영 소속사였죠. 그러나 어땠어요? 때가 되면 당연히 독립을 하게 되죠. 전문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직도 제 밑에 근로자로 있던 세무사들이 다시 계속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세무사가 계속 나가거든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제 밑으로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이렇게 경쟁력이 늘어갈 거예요. 가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네트워크 사업만 A, B, C에 있는 분들이 별도 독립을 하진 않잖아요. 계속 제 파트너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나 네트워크 사업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업 또 유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계속 나는 물건을 잘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세일즈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세일즈와 네트워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일즈는 하루에 5개씩 꾸준히 판매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판매와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한 명의 파트너를 찾고 그 파트너에게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달은 150개와 1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쭉 보시면 세일즈는 산술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누적 판매량 숫자 자체가 그 150개 곱하기 월수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처음에 미비하지만 누적 판매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느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여기에서 월 판매 수량도 중요하지만 제일 밑에 있는 팀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박진영은 자기가 싸이나 B를 열심히 키웠지만 결국 이분들이 독립했잖아요. 좋게 말하면 독립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거거든요. 본인이 좀 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는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저랑 일하신 분들은 계속 10년, 20년, 길게는 30년, 40년까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연차별 소득을 써놨을 때 40년, 50년 써놨잖아요.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30년, 40년 계속 사업을 할 텐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계속 30년, 40년 같이 하는 거죠. 뭐 불과 30년, 40년만 하겠어요. 제가 상속을 하면 그것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경쟁과 협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트워크는 봉의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경쟁 구조에서는 당연히 달리로 조금씩 증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감소한다고 보고 있어요. 박진영이 B 엄청 켰을 때 좋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B의 어떤 방송을 보니까 B가 자기가 박진영 소속사 있을 때는 박진영의 건물에 B 사진이 크게 있었는데 B가 독립하자마자 B 사진 바로 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미 자기 소속사 아닌데 그러면 박진영의 매출은 바로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B가 독립하는 순간 이것처럼 계속 사업을 했을 때 꾸준히 증가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다가 같이 하던 사람이 빠지면서 다시 감소할 수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꾸준히 증가하고 그 증가 폭이 단위로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6가지 성공 조건 여기에서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주식 상장해야 되고 제품의 전문성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체계도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 유산화는 당연히 근 30년 됐고요. 뉴욕 증권거래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에서 미국, 캐나다 전체 1등을 계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책에도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 사업을 한번 들어봤어요. 유산화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 사업 들어봤는데 제가 숫자 감각이 없진 않은데 두 번, 세 번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는 되게 단순하다라는 것을 제가 유산화만 할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 알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화는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700회 이상의 다양한 상, 그중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큰 위대한 상,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상을 수상했습니다. 보상 플랜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상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분 만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주 정산, 주 지급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있기 때문에 마감이 아니고 정산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번째에 있는 실적 2월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이고요. 마감이 됐다는 뜻은 사실은 실적 2월이 되지 않고 영어로 리셋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정산이기 때문에 실적 2월이 되고 그래서 사자기가 필요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특성상 무한 기표로 내려가는데 어떤 회사들은 뭐 기피가 또 있죠. 7단계, 10단계. 그러나 저희는 바이너리의 특성상 무한 기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수당도 누구에게나 전부 다 또 동일하게 2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 전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바이너리이고 저희는 좌우에 대해서 소실적 미니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과 2,500 중에서 미니멈이 2,500을 기준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2,520% 누구에게나 지급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57만 5천 원인데 이렇게 한번 지급하고 나면 3,000 대 2,500이 2,500이 날아가잖아요. 이게 빵이 되는 거니까 3,000이 5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지 않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적 2월이 되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다음에 빵인 여기만 채우면 500대 500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측은 비교로 제가 3BC로 해놨는데 결과값만 보면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실 분들은 당연히 1BC로 하시는 게 아니고 3BC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중복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렇게 중복 매출을 특별히 말씀드린 거는 바이너리의 모든 사업자가 무한기표로 내려가는 요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라는 사람이 가게가 3개잖아요. 똑같이 B2에게도 가고 B1에게도 간다는 거죠. 이건 타 회사에 없는 독특한 방식이죠. 근데 가게를 왜 BC1에도 주고 BC2에도 주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 좋은 것을 왜 주냐고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안 줬을 때 왜 안 주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좋은 혜택을 계속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 특성을 왜 주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헬스백을 하나 추가하게 됐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00포인트로 되어 있던 것이 755포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매하게 되면 전부 다에게 중복으로 매출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인데 저처럼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제가 처음 유선화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주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또는 이렇게 주는 게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다 보면 회사에서 망하는 거 아닐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주면 회사에서 망하는 걸 떠나서 사기가 아닐까? 이 질문을 당연히 제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이건데요. 무한대로 가면 좋죠. 그러나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그 각자 법률 또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주지는 않고요. 좌우측에 대해서 5천 대 5천까지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거를 맥스 아웃이라고 표현하고요. 한 주당 115만 원 그리고 한 달로 따지면 46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가게 3개를 다 그렇게 받으면 한 달에 1200 이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200을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약해. 한 5천에서 1억은 돼야 돼. 이런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좀 더 아깝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게 하나를 더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3개가 4개, 5개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게 하나당
460만 원씩 계속 뭐 10개, 30개 이상 할 수 있어서 수입이 진짜 무한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가게를 하나를, 3개를 유지하나 30개를 유지하나 월 비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한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4명을 8주 안에 1600점 이상을 후원하게 됐을 때 저에게 먼저 PPPS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한 파트너가 똑같이 4명을 후원해서 PPPS 자격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칭되는 거에 15%를 평생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5%를 파트너 것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5%가 미미한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제가 30년 이상 사업을 할 건데 제 파트너 중에 2천만 원 이상 받는 분이 계시겠죠. 그랬을 때 300만 원, 좋지 않나요? 2천만 원 분들이 있어도 좋고 500만 원 하신 분들이 20명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너스로만 해도 얼마 받나요? 벌써 1,500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30년 할 건데 이 정도 생각하고 해야죠. 그리고 또한 리더십 보너스도 있습니다. 골드 이상의 직급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정리하면 전문직을 떠나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8가지에 대해서 고려하시면 돼요. 그런데 각자 전문직마다 자기의 전부 다 자부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직들끼리는 사실 저희들끼리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다 표현은 못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세무사를 부러워하시죠. 많이 부러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매월 분포도가 저희는 성수기 비수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입이 균등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대상자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대상하고 있고 업종 포트폴리오고 모든 사업자 마찬가지로 다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먹이사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구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는 입장이지 제가 부탁을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적으로도 저는 주로 수입이 있는 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인데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본인들이 일을 해서 노동 수입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세무사들은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일에 골프장에 가면 세무사와 회계사밖에 없다. 다른 전문직들은 일요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같은 전문직 안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일을 맡기고 평일에 골프 쳐도 되는 직업이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전문직들이 저희를 엄청 부러워해요. 연령별 수입도 제가 세무사 12년간 했지만 한 번도 수입이나 소득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꾸준히 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또 젊으니까 세무사도 20년 하겠지만 그러나 세무사는 20년밖에 제가 못하겠죠. 뭐 길어봤자 30년이겠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어떤가요? 제가 30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80, 90 돼서 할 수 있고 이게 또 상속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전문직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들은 지금 이미 유산화 안에서 큰 성과를 이루신 이민가 스포츠님이나 이런 분들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네트워크 사업, 특히 그 중에서도 유산화 사업이 좋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전문직에 대해서 뭐 가볍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들어보시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리고 관심이 있어 하시는 유산화 사업이 제일 좋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에 정해진다. 당신이 유산화를 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 유산화를 해야 할지 또는 다른 사업, 다른 전문직을 해야 할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하신 분들은 유산화 열심히 하시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해서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